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차영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고3 첫 시험 3월 학평 보셨을 텐데요. 이제 애들이 둘 중에 하나죠. 3월 학평 보고 나서 너무 안심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아이들, 만족을 해서 공부를 안 하고요. 그리고 실망하는 친구들, 그리고 좀 기분이 나빠서 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학평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점수만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점수가 제가 이제 아까 부원장 잠시 말씀하셨었는데 시험지를 저는 딱 풀어보고 이거 80점 초반이 이게 1컷일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설 강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적분 1등급 컷이 86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84점 4개 틀렸던 학생 입장에서는 2등급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자고 일어나 봤더니 1등급 컷이 82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자고 일어나 봤더니 1등급이 된 거예요. 점수라는 게 이렇습니다. 특히 3월 학평에서의 점수라는 거를 아이들이 지금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점수만 바라봐요. 그렇죠? 점수를 잘 맞고 싶으니까. 근데 3월 학평에서 점수 이후 진짜 분석이 시작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만족하고 있어도 해가 되고요.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있어도 해가 됩니다. 점수를 보면 안 돼요. 내용을 봐야죠. 그래서 3월 학평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좋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평가원의 방향성이랑 잘 맞아서요. 수원 수투도 그렇고 선택 과목 미적분 확통할 것 없이 전부 다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었던 시험이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각각 내용에 대해서 그저 점수뿐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앞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번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평가원스럽고 좋았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오늘 일어났던 이 대성마이맥 실시간 등급 컷이 또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등급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문제들이 한 21번까지 틀린 것을 거의 한 1등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21, 22 이걸 제일 많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미적분은 현재 27, 8, 9, 10 모두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문제들은 뭐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수능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방향 그대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점수에 대한 것보다 그리고 1등급 컷에 대한 것보다 이게 굉장히 좋고 평가원의 시험과 흡사했다. 여기까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점수 대신에 봐야 되는 걸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개념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었냐, 요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둘이 점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각각의 문제를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다 까먹어요. 근데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는 이제 거의 기본입니다. 문제를 보고 30문제 전체 그 문제가 어떤 개념을 묻고 싶었는지를, 뭘 물어보고자 했는지를 캐치를 못하고 그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다시 봤는데도 무슨 개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진짜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학 공부의 방향성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완곡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안 보이면은 안 돼요. 1, 2등급은 내 앞에 없는 거예요. 일단 얘네가 읽히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네가 제대로 읽히고 있었는지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점수뿐만이 아니라 내가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볼 때 보통 아이들이 어떤 거 볼까요? 틀린 문제 보겠죠. 근데 틀린 문제라도 다 똑같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친구는 그냥 보고 넘겼고, 어떤 친구는 이 문제는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니까 여기를 미분을 해서 여기까지를 가면 되는데 라고 일정 부분은 제대로 추론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분석을 잘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 맞은 문제까지도 그 각각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맞출 수 있었고 어떻게 틀릴 수 있었는지 그 첫 단계가 지금 개념이 읽히는지라고 했었습니다. 개념을 독해하는 거죠. 얘가 읽히는 게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읽혔는데 안 풀린 문제는 뭘까요? 아이들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집에 와서 푸니까 풀리는데 엄마 그 순간에는 내가 굳었나 봐.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 있어. 이게 뭐냐면요. 읽히기는 해요. 봤어요. 알아요. 근데 그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얼음하고 이렇게 왜 작동이 안 하는 거냐? 첫 번째, 그 개념에 대해서 연결을 시험장에서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르게 나와 있어도 A와 B, C와 D가 결합되어 있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A와 C, B와 D가 결합이 돼 있으면은 시험장에서는 걔를 크로스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읽어낼 수 있는가가 첫 단계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단계는 그 개념을 연결지어서 그리고 그걸 추론에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이 추론은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데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및 추론 여기까지가 되어야 그래야 풀이가 좋은 것으로 나와서 식이 길게 가지 않고 여길 건너뛰고 바로 풀이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물고기 같이 생겼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빙빙 돌아가겠죠. 그럼 계산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개념 자체가 안 읽히고 있는 상황인지 해법이 다 다르겠죠. 근데 이게 맞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제대로 읽어내서 제대로 완벽하게 풀이를 했을 수 있고요. 어떤 문제는 더 좋은 방법을 내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는데 빙빙 돌아가서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체크를 해야 하는 개념 기본에 대한 것을 지금 좀 오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사실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1등급 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파트 지금 자주 출제되는 중복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파트,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중복조합, 걔네와 관계된 것들만 지금 8문제, 그리고 미적분 선택 과목 또한 수열의 극한의 뜻과 성질, 그리고 극한의 대소관계, 거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등비수열, 걔가 언제 수렴하고 발산하는지를 통해 함수를 만드는 것들, 딱 나와야 할 것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연결되냐, 도형과 연결된다, 어떻게 연결되냐, 함수와 연결된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면밀하게 주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개념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미분하라는 것까지는 안다. 그럼 그 미분을 물어봤는데 왜 틀리냐, 이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자, 이 gx를 미분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왜 이걸 G'0 이걸 틀리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제별로 필요한 연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이 주어졌을 때는 그걸 기준을 잡고 경우를 분류하라는 뜻이에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 절대값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티셔츠도 있던데 좀 파지티브 해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절대값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양수인데 저거는 파지티브가 양수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생각해라 이 뜻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양수일 땐 그대로 두면 되고 이미 파지티브 하니까 음수일 때는 뒤집어 줘야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 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걔를 나 개념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그걸 개념은 충분히 내가 읽어냈는데 걔를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절대값이라는 주제를 제대로 내가 컨택을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근육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내가 정확히 했는데 그 다음 여길 잘 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주제별로 필요하다면 주제별로 얘네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주제로 따졌을 때도 괜찮아. 개념도 괜찮아. 주제별로도 괜찮아. 그렇다면 실전력이 또 필요할 수가 있죠. 혼자 할 때, 생각해 봤을 때, 강의 들었을 때는 알겠는데 스스로 하는 연습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만약 여기에 와서 걸려 있다고 한다면 그럼 1등급 사정권인 건 맞아요. 읽히니까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예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30문제에 대해서 개념이 다 읽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스스로 체크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차영진 해설 강의 한번 봐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해설할 거면 안 해요. 각각의 문제마다 어떤 개념을 읽어냈어야 되고 그걸 통해 뭘 연결하면 이 풀이까지 연결이 되는지를 모든 문제에서 다 해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이하는 시간에 2배를 들여서 다 해설 강의를 해놨어요. 이번에도. 이게 수능 평가원 준비하는 동안 애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는 날마다 밤새입니다. 그날 밤에 그거 다 찍어놓고요. 그날 밤에 다 분석해 두고요. 그걸 그대로 그 다음 시험에 대비하는데 이용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였다. 그럼 주제별로도 분석을 좀 해주면 좋은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고난도 문제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풀이를 표현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와중에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줘야 그래야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체킹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실전 연습을 해줘야 어떤 친구들은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장에만 가면 좀 몸 굳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많이 틀렸던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인 건데 이게 실은 1단원 문제예요. 방정식은 지수로그 단원에서 공부합니다.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이에요. 근데 삼각함수예요. 그럼 이건 뭐냐? 1단원 같은 부분과 2단원 같은 부분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 삼각함수를 소재로 했지만 그 단원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렵게 풀 수밖에 없고요. 그 개념을 1, 2단원을 같이 연결을 지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수 로그 함수는 이 보시면 y로부터 이렇게 갔을 때 한 번씩만 만나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특이하게 2번 만나는 데가 생기는 거죠. 그 개념의 연결이 바로 삼각함수를 만났을 때도 수1에서는 방정식을 풀이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대응이다. y로부터 x의 대응을 찾았을 때 1대 1이냐 1대 다냐 이게 지수 로그 함수와 삼각함수의 두 단원 사이의 관계이고 연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수능에도 최고 난도로 빈출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주제별로 당연히 연습해야 되고 3월 학평 여기 3월 학평 대비 3주차라고 되어 있죠. 지금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제 겁니다. 제 거. 이 설명회를 위해 급하게 제작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3월 학평 대비로 지난주에 제가 나눠준 내용이겠죠. 맨 앞에 있는 내용이
이 문제풀이에 바로 필요했었던 x제곱에 대해서 y로부터 x의 대응을 찾아나가는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수원수투 고난도 주제별 대비예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스스로도 막 너무 기특해가지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기특하면서. 자, 그 다음 22번이 바로 이런 이야기, 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얘네가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를 비교하고 있었고요. 이게 방금 제가 보여드린 페이지입니다. 삼월학평 대비로 전주에 했던 거예요. 바로 전주에. x제곱을 치환을 하잖아요. 2의 x제곱을 치환을 하는 것까지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처리를 하는 것이 수원수투 고난도 주제별 대비 3주 차인 요거 하나 했거든요. 그 앞주에는 2개, 3개 했었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3월학평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 이 개념에 대한 거를 읽어나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독해만에서는 대부분 이게 아예 수학적으로 감각이 아주 어릴 때부터 뛰어났던 아이들이 아니면 그걸 연결짓고 추론하는 연습은 좀 따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이거죠. 첫 번째는 이 녀석이, 근데 지금 됐다고 해서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잊혀질 수 있잖아요. 필수 단어를 내가 다 알고 있었어도 6개월 지나서 다시 외국에 나가면 말이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평시에 계속 자가 진단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이게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지 복습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찾아가면서 앞으로 해나가면 되겠고,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개념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3월학평 매우 공정하게 그리고 이게 단정하게 잘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확인 용도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나 이제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면 주제별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실전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월 모평 그리고 3월 학평, 9월 모평 이때 직전에만 이거를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자꾸 쫓아가는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한 발짝이라도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저희는 제 자부심은 그래요. 이 제 미적분 정규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앞서가면서 하나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다 잡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게 제 이 방향성 그리고 부지런함에 대한 스스로의 기특한 자부심입니다. 3월학평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 점수가 정말 수능 점수냐? 아니지 않냐?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3월학평 점수로 뽑으면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진지하게 내가 준비를 해봄으로써 얻는 게 3월학평 점수만 얻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왜 그 얘기 있잖아요. 3월학평 선택 과목 안 중요하다는 얘기. 이게 왜 안 중요하죠? 일단 거기에 있었던 선택 과목들이 중간고사에 다 나오고요. 일단 거기에 있었던 선택 과목 수능 시험에도 다 나와요. 물론 그 유형이 그대로 수능 시험장에 8문제가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다각도로 물어보았던 개념의 연결과 자세들은 시험날 다른 미분, 적분, 단원과 함께라도 물어봐지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3월학평이나 6월 모평에 이 전범위가 아닌 선택 과목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죠. 똑같지 않을 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3월학평을 3주간 대비를 이미 한 상태고요. 그 다음 3주간은 주제별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뭐냐? 저는 미적분 선택 과목 그리고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리고 내신에서 출제되는 첫 단원과 두 번째 단원의 고난도 주제들이 3주 정도면은 충분히 한번 전체를 다 밀도 있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현장에서만 이용을 하는
주간지들, 이게 주간지예요. 두께가 좀 장난이 아니죠.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모의고사 풀이와 함께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함께 하게 되는데, 매주 아주 수능 및 내신에 출제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중간고사 범위이면서 6월 모평 범위에 딱 맞아 있는 것들. 근데 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3이 참 쉬워요. 3월 학평 대비 잘하면 그게 중간고사에 도움이 되고요. 중간고사 범위 잘 공부하면 그게 6평 범위예요. 그리고 또 6평 범위 잘 준비를 하고 나면 그럼 9평 수능 기말고사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핑계와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나는 수능이 아니라 수시로 가야 돼.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알고요.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애들이 또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 나 기말은 버릴래. 지금 반 농담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반밖에 못 웃으시는 걸 보니까 제가 우울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시험이 끝나고 끝날 때마다 내가 안 해도 될 것들을 찾는 사람과, 그래서 고3에서는 뭔가가 계속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눈앞에 주어지는 거 딱 따박따박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 결과도 잘 나오고 그 미래가 잘 알아서 준비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후에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앞서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신 휴강 기간 3주간 잡습니다. 바로 전까지 이제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주제별 특강 3주간 진행되는 것이 중간고사 범위에 출제되는, 그 중에서도 3월 학평 때 집중하지 않았던, 이미 3월 학평 때 집중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그게 벌써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분, 극한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신 휴강 때에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교집합을 넓혀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나에게 맞는 내신 기간 전략이 되겠구나 라고 아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스스로의 부족한 지점 그리고 장점,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왔을 때는 6월 모평 대비로 하프 모의고사 굉장히 여기에서도 많이 적중을 합니다. 지금 어머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집은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올해 모의고사, 차형진 모의고사들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껏 과제로 나갔던 내용 가지고도 이만큼 실제로 3월 학평에서 선택 과목도 그리고 공통 과목도 동일한 내용들을 이미 주제별로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맞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랑 소통을 할 때 그 주제가 나올지 몰랐니? 아니요, 알았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개념이 이용되고 읽혀야 되는지 아니? 네, 그것도 알아요. 근데 시험날 요걸 못 읽었네요. 근데 막 급하게 뛰어가서 이렇게 됐네요. 다음번에는 좀 더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문제에 주어진 개념을 스스로를 좀 믿고 하나하나 제대로 읽어내야겠어요. 저는 이 개념 자체를 좀 까먹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걸 다 알고 방향도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안 풀렸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함정이죠, 고3 때. 틀렸으니까 의미 없다. 아니에요. 틀렸지만 그 방향이 맞다. 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꼭 해야만 하고, 그리고 이걸 왜 꼭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왜 어떤 야구 선수가 방금 전에 홈런을 쳤어요. 그럼 다음 타석 나올 때 그 타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만 봐도 다음 타석에서 또 잘 칠지 이번엔 못 칠지 보입니다. 홈런을 쳤어요. 맞았어요. 근데 나오면서 벌써 외야 관중석 보고 있어요. 아까 홈런 쳤다 이거죠. 그러면 헛스윙 삼진입니다. 아까 홈런을 왜 쳤게요? 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타니가 첫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쳤는데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아까 스윙을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투수 공을 봐야지. 앞 타석에서 공 보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공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스윙을 했기 때문인 거다. 뭘 읽어내고 뭘 이용했기 때문인 거다. 틀렸다 하더라도 제대로 잘 접근을 했었다. 와 잘못된 접근을 했었다. 이 둘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나가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감 없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중사례 보여드리는 게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책에 있는 거예요. 3평 대비 3주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2의 x제곱을 그대로 지금처럼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이해 나가는 2차 방정식 부등식 문제였고요. 그 다음 이거 28번 문제죠. 이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프 모의고사에서 지금 3월 학평 대비를 총 3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주 18번에 있었던 거랑 아예 똑같아요. fx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fx 2n 제곱. 그걸 함수로 다시 정의했다. 그리고 방정식의 실근을 물어보았다. 그것의 개수를 물어보았다. 안 놀라시네요. 이거 되게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마지막 주차에 했던 게 각이 똑같고요. 그 다음 뺀 것의 극한이라서 계산식까지도 거의 같고요. 코사인 법칙이 이용되어서 루트 들어가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것까지 같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뭘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풀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다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는 개인별로 점검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제 교실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물론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모두 다 처음부터 다 1등 완전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2등급권이었지만 열심히 해나가면서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고 그에 대한 보완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강의까지 들을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하나씩 하나씩 진단하고 그리고 복습 강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뚫어내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점수 보고 뚫어내는 게 아니라 점수는 여전히 내가 이번에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지난번과 다르게 접근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어. 타구가 제대로 날아가고 있어. 틀렸지만 난 이 방향을 더 해야 돼. 라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짚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순간을 이겨내야 돼요. 나 제대로 읽었고 제대로 접근하고 추론을 했고 차영진 선생님 해설 강의를 봤더니 90%까지 내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근데 틀렸어요. 근데 이 상황을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대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 이제 문제를 제대로 읽어내고 연결 추론해서 좋은 풀이를 찾아내고 있구나. 근데 그 과정을 이게 정성적으로 잘 봐주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학생 5명당 한 2명, 심지어 어떨 땐 2명 이상. 제가 그리고 현장 팀장도 강사입니다. 저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념 위주로 읽어내고 공부해 나가면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동의하기 때문에 저랑 함께하는 강사고요. 팀장 자체가.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그 문제 안에서 하프 모의고사 안에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22번에 나왔던 주제인 거죠. 그래서 그 주제별 연습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는 쿠키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맞춰내야 되는 문제의 주제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분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수준별로 연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쫘라라락 10개 이상을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번에 보셨던 것도 22번에 자주 나오는 주제인 거잖아요.
지수 로그 함수는 y로부터 x 잡아도 하나다. 반대로 잡으면 두 개 나올 때도 있다. 이거 진짜 자주 나오던 주제인데 이게 22번급으로만 자주 나오니까 이것만 계속 연습해봤자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계산을 위주로 하는 하나의 문제풀이 방법만 외워두고 그냥 여기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걸 분석을 했으면 그걸 조금 더 쉬운 사전부터 연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렇게 10개를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총 40회 정도의 제가 현장 모의고사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쿠키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어요. 쿠키 영상처럼 이 모의고사 안에는 하프 모의고사를 봤지만 그 안에서 꼭 공부했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었다. 걔네들이 실제로 이번 시즌 만에서도 6월 모평을 위해서 4, 5주 진행해 나가는 그 와중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이 쿠키라는 주제로 한 번 이상씩 다 훑어봐지도록 되어 있다. 3월 학평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전범위 20문항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6월 모평을 앞두고 재개강 때 어버이날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여기서부터 3주 진행하고 휴강입니다. 뭐 복습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수업과 수학을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느끼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시간표입니다. 금요일 저녁이고요. 여기 지금 하얀색이랑 잘 안 보이네요. 이 미적분 1등급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한 2등급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성실하고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럼 그 친구들도 안정적으로 1등급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까지는 특히 지금부터 하면 좋아요. 그런 친구들. 6월 모평 그리고 중간고사 교집합이 미적분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 미적분은 절반 이상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3월 학평에 대해서 점수만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 점수보다도 내가 개념을 얼마나 읽어낼 수 있었냐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떤 문제에서 맞고 틀렸던 이유에 대해서 문항별로 분석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어머님들 눈빛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진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 올해는 무조건 다 끝나야 되잖아요. 내년은 미적분이랑 과목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올해 이 친구들이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 안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뛰어갈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